치매 걸린 척 3년을 버텼습니다. 나를 요양원 앞에 버리고 웃던 남편의 차 번호를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몰라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기 3년 동안 자기 집 안방에서 철저히 이방인으로 살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수안시의 고즈넉한 단독주택, 정갈하게 쪽진 머리의 영자는 오늘도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 벽면의 달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중증 치매 환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영자의 흐릿한 눈동자 너머에는 서슬퍼런 기록 장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남편 만수가 내연녀 미숙과 안방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를 영자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영감님, 저 여편네 언제 치울 거야? 저 땅만 팔면 우리 강남 가서 떵떵거리고 살 텐데. 남편 만수는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미수가 정신이 나갔으니 산속에 버려도 아무도 몰라. 그날 이후 영자는 스스로 입을 닫았습니다. 밥물을 맞추지 못해 질척한 밥을 내놓고 화단에 꽃 대신 잡초를 심으며 철저히 망가진 척을 했습니다. 만수와 미숙은 영자의 눈앞에서 서슴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영자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아니, 고장난 기계처럼 취급했죠. 영자는 만수가 건네는 쓴 약을 삼키고 화장실에서 몰래 뱉어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1000일이 지났습니다. 만수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그날 아침, 그는 영자에게 평소보다 화사한 옷을 입혔습니다. 영자야, 오늘 날씨 좋다. 우리 드라이브나 갈까? 만수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영자는 느꼈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설렘이 아니라 범죄를 앞둔 자의 비겁한 전율이었습니다. 영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만수의 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휠체어가 트렁크에 실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는 수안시를 벗어나 낯선 국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정표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 혼자 돌아오기 위한 이정표였습니다. 차 안에는 만수 같은 흘러간 옛 노래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려 충청도 어느 자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굽이진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국도변에는 낡은 버스 정류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만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뒷좌석의 문을 열어 영자를 휠체어로 옮겨 태웠습니다. 만수는 영자의 무릎 위에 낡은 담요 한 장을 덮어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내 금방 타이어만 보고 올 테니까. 만수는 차마 영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편히 쉬어라.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 않겠니? 만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겨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해방감뿐이었죠. 영자는 그 순간에도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만수는 차에 오르기 전 영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멀리 풀숲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놓겠다는 신보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고요한 산속을 울렸습니다. 만수는 백미러로 영자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뿜어내는 매연이 영자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차가 멀어질수록 영자의 주변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산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외딴 곳,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파 한 명은 그저 풍경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만수의 차가 구부러진 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 점이 되었을 때 영자의 눈등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는 서늘한 생기가 돌았고 초점 없던 시선은 차가 사라진 방향을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달싹이며 아주 작게 하지만 명확하게 번호를 의조렸습니다. 경기 82가 74XX. 3년 동안 매일 아침 마당에서 닦아주던 그 차 번호였습니다. 영자는 남편이 자신을 유기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 한 숫자의 오차 없이 그의 흔적을 기억 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윽고 영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비된 줄로만 알았던 영자의 다리의 단단한 근육에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영자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휠체어가 뒤로 힘없이 밀려났지만 영자의 두 발은 대지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3년의 연극이 끝나고 진짜 영자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휠체어 없이 홀로 서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앉은뱅이 흉내를 내느라 마디마디 굳어버린 무릎에서 뚜둑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서늘한 평온함이 서렸습니다. 남편 만수가 던져버린 휴대전화는 풀숲 깊은 곳에 처박혀 있었지만 영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담요 속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년 전 남편의 눈을 피해 몰래 개통해둔 비밀 단말기였습니다. 영자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자의 제자이자 현재는 유능한 변호사가 된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박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을 버리고 갔습니까? 영자는 멀어지는 지평선을 응시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계획대로 됐다 지금. 그 사람이 탄 차가 7번 국도를 타고 수안시 방향으로 진입했을 거야. 유기 현장 영상은 내가 미리 설치해둔 차 뒷번호판 카메라에 다 녹화됐을 테니 확인해 주렴. 영자의 목소리는 3년 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처럼 명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자는 만수가 차에 자신을 태우기 전 트렁크 하단에 초소형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산속에 내리고 비웃으며 떠나는 그 모든 추악한 과정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죠. 정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오지 마라. 나는 지금부터 박만수의 차를 따라갈 거다. 그가 도착할 집이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라는 걸 가장 비참한 순간에 알려줘야 하니까. 영자는 길가에 미리 숨겨두었던 렌터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어제 새벽 미리 갖다 놓은 차였습니다. 휠체어를 거칠게 접어 트렁크에 던져넣는 영자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영자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를 넘어선 결연함이었습니다. 3년 동안 벽을 보고 웅얼거리며 수집했던 만수와 미숙의 은밀한 대화들, 비자금 내역,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의들이 담긴 녹음기들이 대시보드 위에서 영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그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수 씨, 당신은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아니, 나는 당신의 그 추악한 민낯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차는 만수의 차가 사라진 길을 따라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도착할 수안씨의 집은 더 이상 만수의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함정이 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남편 만수가 탄 검은색 승용차는 영자를 버린 지 2시간 만에 수안시의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만수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대문을 열며 곁에 선 미숙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만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다. 그 지겨운 여편네. 지금쯤 산속에서 벌벌 떨며 울고 있겠지. 미숙도 콧노래를 부르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 집 팔고 강남으로 가기만 하면 되네요. 두 사람은 승리자라도 된 양 안방으로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선 만수의 등에 서늘한 한기가 스쳤습니다. 영자가 3년 동안 멍하니 앉아 벽만 바라보던 그 자리에 낯선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인상을 쓰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자가 평소 아끼던 성경책과 함께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비웃으며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정신이 나갔어도 자기 보물은 챙겨뒀나 보네. 이게 뭐야? 골동품인가? 만수가 장난스럽게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방 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소름 끼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3개월 전 이 방에서 만수와 미숙이 나눈 은밀한 대화였습니다. 미수가, 이번에 영자 명의로 된 땅 서류는 다 넘겨받았어. 정신병원에 넣기만 하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녹음기 속 만수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음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이어 흘러나온 것은 방금 전 산속 정류장에서 만수가 뱉었던 마지막 말들이었습니다. 영자야, 거기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게 내 팔자야. 만수는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소리가 녹음되었다는 것은 영자가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거실 외등이 환하게 켜지며 마당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을 규칙적으로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아닌 아주 당당하고 힘있는 인간의 발걸음 소리였죠. 만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방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 할망구는 걷지도 못하는데. 만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친 그림자는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만수와 미숙은 마치 유령을 본 듯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곳에는 산속에 버려졌던 영자가 흐트러진 머리 하나 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만수 씨, 타이어는 잘 보고 왔어? 내가 너무 빨리 돌아와서 놀랐나 보네. 영자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3년의 세월을 응축한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의 등장에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만수는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자를 가리키며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너 사람 맞냐? 귀신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분명히 걷지도 못하던 게. 만수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영자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휠체어 없이 제 발로 걷는 영자의 모습은 만수에게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영자는 화장대 위에 놓인 만수의 인감 도장과 서류 뭉치를 가볍게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3년이라는 시간이 당신에게는
나를 지우는 시간이었겠지만 나에게는 당신이라는 인간의 바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 영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곁에서 눈치만 보던 미숙이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자 영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덧붙였습니다. 오미숙 씨, 나가는 건 자유지만 대문 앞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내 명의를 도용해 가로챈 부동산과 보험금, 편취 미수건으로 이미 신고가 끝났거든요. 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영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마귀가 씌었나 봐. 너를 사랑해서 내가 아픈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만수의 비겁한 변명에 영자는 처음으로 싸늘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만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서 나를 산속에 버렸다고? 내 약에 수면제를 섞고 내가 듣는 줄도 모르고 재산을 나누던 그 목소리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영자는 아까 그 녹음기를 만수의 코앞에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정류장, 그곳은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나 데이트하던 곳이었어. 당신은 그 추억까지 더럽히며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곳에서 당신과의 마지막 인연을 끊어냈어. 그때 마당에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안방 유리창을 번갈아 비추며 만수의 일그러진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만수와 미숙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서로를 탓하며 추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영자는 그들이 사라진 빈 거실에 홀로 서서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가짜 치매라는 무거운 굴레가 비로소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텅 빈 집은 적막했지만 영자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못할 해방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소동이 지나간 집안에는 깊은 밤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의무적인 밥상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정갈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켜는 영자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3년 동안 만수가 주는 굴욕 섞인 밥을 얻어먹으며 인내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영자는 정갈하게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그녀가 가짜 치매 환자 행세를 하면서도 몰래 물을 주며 가꾸었던 화단의 연꽃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영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영자는 수저를 들기 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자야, 고생 많았다. 이제 정말 내 이름으로 살아라. 한 숟갈 크게 떠넣은 밥은 그 어느 때보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자식들조차 어머니의 병을 핑계로 발길을 끊었던 이 집에서 영자는 이제 외로움이 아닌 고독의 자유를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 만수는 유기죄와 사기미수로 죗값을 치를 것이고 빼앗겼던 영자의 재산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올 테죠. 하지만 영자에게 가장 소중한 승리는 재산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해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영자는 식사를 마치고 찻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영자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고도 배신당한 영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픈 어머니도 아닌 당당한 김영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렸다고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한 삶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영자님의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자님 같은 우리 시대 어머니들께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반전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영자님의 식탁처럼 따뜻하고 정갈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